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9라운드에서 펼쳐진 북런던 더비, 토트넘 호스퍼와 아스널의 경기는 양팀 간 오랜 숙적 관계로 인해 절대 놓칠 수 없는 경기였습니다. 이번 경기의 중요성은 두 팀의 라이벌 의식뿐만 아니라 리그 상위권 경쟁을 위한 중요한 한판 승부라는 점에서 더욱 강조되었습니다. 모든 시선이 손흥민에게 쏠렸습니다. 팀의 주장으로서 그리고 토트넘 공격의 핵심 역할을 맡은 손흥민은 이번 결정적인 경기에서 인상적인 활약을 펼쳤지만 불행히도 결과는 그의 노력에 비해 아쉬웠습니다. 손흥민은 토트넘의 모든 공격을 이끄는 선두주자로서 안정적인 폼과 끈질긴 경기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창의적인 플레이뿐만 아니라 팀 전체의 정신적인 영감을 불어넣는 리더로서의 역할을 했습니다. 경기 초반부터 손흥민은 토트넘의 공격을 지휘하며 수많은 위험한 상황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는 대한 쿨루셉스키와 도미닉 솔랑케 같은 동료들과의 유기적인 연결을 통해 아스널을 상대로 주도적인 공격을 펼쳤습니다. 경기 시작 5분 만에 손흥민과 쿨루셉스키의 완벽한 호흡이 토트넘에게 첫 번째 위협적인 기회를 만들어냈습니다. 손흥민은 그의 탁월한 기술과 시야를 활용해 쿨루셉스키에게 정확한 패스를 전달했으며 쿨루셉스키는 강력한 슈팅으로 골을 노렸습니다. 하지만 아스널의 골키퍼 다비드 라야가 뛰어난 선방을 보여주며 토트넘의 첫 골을 막아냈습니다. 스카이 스포츠의 해설가 제이미 캐러건은 경기 후 손흥민의 역할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손흥민은 경기 시작부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 몇 안 되는 선수 중 하나입니다. 그의 경기 읽기 능력, 무볼 상황에서의 움직임, 그리고 영향력은 토트넘이 기회를 창출하고 아스널을 지속적으로 긴장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손흥민은 토트넘의 영혼이었습니다. 토트넘의 공격진은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손흥민은 계속해서 공격의 중심에 있었으며 끊임없이 움직이며 아스널의 수비를 분산시키고 동료들에게 공간을 만들어주었습니다. 그는 주 공격수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다양한 전술적 선택지를 제공하며 아스널의 견고한 수비를 상대로 여러 가지 해결책을 모색했습니다. 하지만 슈팅의 정확성은 토트넘에게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솔랑케, 쿨루셉스키 그리고 다른 선수들의 슈팅은 모두 골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스널 골키퍼 다비드 라야의 뛰어난 활약도 토트넘이 골을 넣지 못한 중요한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라야는 여러 차례 결정적인 선방을 보여줬을 뿐만 아니라 수비 라인을 훌륭하게 지휘하며 팀의 안정감을 더했습니다. 라야는 아스널이 토트넘의 거센 공격 압박 속에서도 침착하게 수비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아스널은 경기 초반 주도권을 빼앗기긴 했지만 여전히 냉철하고 안정적인 수비를 보여줬습니다. 그들은 토트넘에게 경기를 주도하게 내버려 두었지만 언제든지 기회를 잡아 빠른 역습을 노렸습니다. 특히 부카요 사카가 오른쪽 측면에서 벌인 역습은 토트넘 수비진에게 꾸준한 위협을 가했습니다. 경기의 결정적인 순간은 아스널의 세트피스 상황에서 나왔습니다. 64분, 사카의 코너킥에서 아스널의 가브리엘 마갈량이스가 정확한 헤딩슛을 성공시키며 토트넘의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토트넘은 이번에도 세트피스 수비에서 약점을 드러냈으며 그 결과로 큰 대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이 실점은 토트넘에게 정신적으로 큰 타격을 주었고 이후 경기 운영에서 불리한 상황을 초래했습니다. BBC 해설가 앨런 시어러는 경기 후 분석에서 토트넘의 세트피스 수비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토트넘은 세트피스 수비에서 약점을 계속 노출해왔습니다. 가브리엘은 이번 기회를 너무 잘 살렸지만 토트넘은 이런 상황에서 개선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같은 실수를 반복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실점 후 토트넘은 반격을 위해 전방에 더 많은 선수를 투입하며 총공세를 펼쳤습니다.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경기 막판 수비수 크리스티안 로메로를 공격수로 배치하는 등 공격적인 전술 변화를 꾀했습니다. 토트넘은 어떻게든 동점골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토트넘은 경기 내내 만들어낸 수많은 기회를 골로 연결하지 못했습니다. 경기 막판 쿨루셉스키가 페널티 박스 밖에서 강력한 중거리 슈팅을 시도했으나 또다시 다비드 라야의 선방에 막혀 동점골 기회를 놓쳤습니다. 라야의 활약은 아스널이 1-0 승리를 지켜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비록 손흥민은 득점하지 못했지만 그는 토트넘의 가장 빛나는 선수였습니다. 경기 내내 그는 끊임없이 움직이며 공간을 창출하고 동료들에게 기회를 만들어줬습니다. 손흥민의 경기 읽기 능력, 유연한 움직임, 그리고 끈질긴 투지는 토트넘이 경기 내내 공격 리듬을 유지할 수 있게 한 원동력이었습니다. 손흥민이 공을 잡을 때마다 팬들은 그가 무언가 특별한 일을 해낼 것 같은 기대감을 가졌습니다. 손흥민은 이번 경기에서 공격을 이끄는 역할뿐만 아니라 수비에서도 중요한 기여를 했습니다. 그는 가브리엘의 골 이후 더 깊이 내려와 미드필드에서 공을 배급하며 팀이 공격과 수비 간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이는 손흥민의 전방위적인 플레이를 보여줌과 동시에 그가 토트넘에서 얼마나 중요한 리더 역할을 맡고 있는지를 명확히 드러냈습니다. 손흥민의 전술적인 유연성과 적응 능력은 아스널의 강력한 압박에도 토트넘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손흥민은 경기 내내 침착함을 유지하며 동료들에게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독려했습니다.
그가 경기 막판까지 팀의 희망을 지켜주었으며 동점골을 만들기 위한 기회를 끝까지 찾아 나섰습니다. 하지만 토트넘의 다른 선수들은 손흥민처럼 결정적이지 못했습니다. 쿨루셉스키, 솔랑케 그리고 로메로까지도 결정적인 순간에 정확성이 부족했습니다. 아스널 수비진은 끝까지 강력하게 버텼으며 다비드 라야의 활약은 그들의 무실점 승리의 중요한 열쇠가 되었습니다. 경기 후 전문가들은 손흥민의 활약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토트넘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손흥민은 그의 리더십과 끈질긴 투쟁 정신으로 찬사를 받았습니다. 그는 공격의 연결고리 역할을 훌륭히 수행했으며 팀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신의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했습니다. 토트넘 팬들도 손흥민의 공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팬 포럼과 소셜미디어에서는 손흥민이 만들어낸 많은 기회가 동료들의 득점으로 이어지지 못한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손흥민이 보여준 끝없는 투지와 불굴의 정신에 대한 존경과 찬사를 보내며 그의 팀 내에서의 역할을 절대적으로 높이 평가했습니다. 토트넘이 아직 안정성과 폼을 찾고 있는 상황에서 손흥민은 팀의 믿음을 지키는 존재입니다. 그는 단순한 공격의 핵심일 뿐만 아니라 정신적 리더로서 팀이 어려운 순간에서도 침착함과 결단력을 유지하도록 돕습니다. 손흥민의 적응력과 꾸준한 폼은 앞으로도 토트넘에서 그의 중요한 역할을 예고합니다. 아스널과의 패배는 손흥민과 토트넘이 경기에서 보여준 모습을 정확히 반영하지 않습니다. 토트넘은 열심히 싸웠으며 손흥민의 리더십 아래 그들은 여전히 미래를 자신 있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다음 경기는 손흥민이 다시 한번 빛을 발하며 토트넘을 더 높은 곳으로 이끌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의 끈기, 불굴의 정신, 그리고 뛰어난 재능은 토트넘이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 더 강하게 돌아오게 할 열쇠입니다. 토트넘 팬들에게 손흥민은 단순한 선수가 아니라 희망과 신뢰의 상징입니다. 그는 헌신적으로 팀을 위해 싸우며 결코 포기하지 않는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팬들은 손흥민의 활약을 보며 토트넘이 그의 중심에서 계속 성장해 나갈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번 북런던 더비는 결과와 상관없이 손흥민이 토트넘에 가져다준 노력과 팀의 결속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준 경기였습니다. 손흥민의 지도 아래 토트넘은 앞으로 다가올 도전에 맞서 계속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